민주당 전략공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맡고 계신 사선의 안규백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어렵습니다. 우리 모시기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네. 지난주부터 계속 섭외를 했는데 이제야. 그런데 이게 뭐 공천이 더 상황이 어려워져서 하루하루가 지금 하루 한 25시간 일하시죠? 언제 어느 때든 공천은 쉬운 게 있겠습니까? 네, 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공천은 쉬울 수밖에 없고 네. 사실 정당의 공천은 정치의 최고의 예술이자 최고의 극점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고난도의 그 정무적 판단도 요하는 것이고요. 네. 집중과 선택도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의 요소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것이죠. 네. 언제 어느 시대나 쉬운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지금 저기 귀 밑에 흰 머리카락이 안 보이던 흰머리카락이 보입니다. 뭐에 안 보이던 흰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공천 막바지입니까? 전략 공천은 한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몇 퍼센트 정도 완성된 건가요? 한 70%고 아마 오늘 내일 네. 사이에 예. 이제 마무리 지어되지 않을까. 이제 분구 지역만 빼놓고요. 예. 분구 지역은 어차피 29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예. 분구 지역을 그 상황을 보고 예. 본회의 통과를 보고 결정해야 되고 나머지는 아마 근일간에 오늘 내일이 다 끝내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내일 사이에 한 90% 완성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러운 것만 좀 물어보십시오. 그러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인터뷰에 응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요새 많으십니다. 첫 번째, 임종석 전 실장의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것 같으면 진즉 이 문제 해결됐죠. 일각에서는 왜 결정을 못 하냐, 무슨 결정 뭐 어떤 허들이 있는 것 아니냐. 예. 차마 장이란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예. 이런 말씀도 하고 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만큼 여러 네. 요소들을 감안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갈 미래 방향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총선의 전체적인 판을 보고 전략을 짜서 전술에 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기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난하고 힘든 그런 과정입니다. 네. 특히 우리 당은 네. 광역단체장급 네. 예컨대 충남의 전 양승조지사, 인천의 박남춘 시장, 대전의 허태정 시장, 네. 이광재 네. 전 도지사, 또 이제 도지사급인 임종석 전 실장, 네. 이런 분들한테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 당세가 좋은 지역보다는 네. 당세가 보통인 지역 가서 네. 선전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인접 주변부까지 파급 효과를 좀 미쳐달라. 예. 예컨대 물컵이 있으면은 예. 여기 있으면은 컵이 깨지면 깨진 쪽만 물이 흐르지 두루 다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루 다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예. 깨진 방향으로만 물이 흐르지 말고 예. 두루 다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해달라. 예. 그런 선한 영향을 미쳐달라.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지역구 전체에서 내 지역, 그러니까 성동, 갑 요것만이 아니라 뭐 예컨대 임종석 실장 정도 되면 서울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인접 지역의 몇 군데 정도는 전체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판도를 좀 네. 좌우해줘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대장주 역할이요? 아니 그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면 임종석 실장이 이걸 못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 못 하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임 실장님의 본인의 그 예전에 출마했던 지역이 아무래도 사람이 애정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또 지인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지지자도 많이 계실 것이고 네. 그런 복합적인 고려를 본인이 하셨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고수했던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송파 갑으로 예. 좀 가시면 어떻겠냐라 예. 제안을 했는데 이제 예. 본인이 거기는 못 가겠다. 거절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자기는 중성동 갑에 예.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 지금까지 계속 예. 이렇게
핑퐁을 해오고 또 토론을 해오고 논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양승주, 이광재, 허태정 이 세 분은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른바 이제 험지 출마를 한 거네요. 중험지. 그렇습니다. 험지, 준험지에 네, 그러니까 네. 좀 가서 해볼 만하긴 한데 민주당으로서는 좀 어려운 지역구로 가서 이제 하는데 임종석 전 실장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일단 하나 해주시는 거고 송파갑으로 가라고 했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다는 뭐 거니까요. 비판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이 좀 있으신 거지요. 본인의 생각이 확고하다. 네, 예. 뭐 저도 총선을 출마하는 입장에서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겁니다. 예, 지역구 근데 바꾸는 게. 그건 예. 비판을 하기는 생각은 없고요. 예.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해를 합니다. 예.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총선 판세가 반전을 거듭하겠지만은 네. 현재로서는 유리하다가 불리하게 또 다시 또 이렇게 예. 그 형세가 지금 약간씩 변하는 이런 예. 와중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터닝 포인트를 한번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송파갑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동갑은 줍니까? 그 이제 오늘 아마 네. 잠시 후에 네. 전략공천위원회가 지금 개최가 되는데요. 네. 거기서 아마 어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네. 오늘도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이어져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당초 어제 이광재 전 지사의 지역이 분당갑으로 결정될 때 이때 같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광재 전 지사는 결정이 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결정이 안 된 이유는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살펴봐야 되는 어떤 까다로운 이유나 조건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아, 정말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그것을 예.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네. 네. 지금 그 말씀하실 수가 없다라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을 드리면 저를 다음에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아꼈다가 말씀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제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2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선거구 획정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도 분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구라기보다는 합쳐지는 지역구라고 해야 됩니까? 종로하고 중구가 네, 그건 합쳐지고 오늘 아마 오후에 예.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요. 네, 종로 중구가 합쳐질지 예. 아니면 그대로 그걸 합치고 성동을 가불로 나눌지 예. 그걸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종로 중구가 합쳐지어서 성동 가불이 나눠지게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됩니까? 예. 중앙선관위의 국가 중앙선관위 안을 보면은 네. 종로 중구는 합구고 합치고, 예, 합구. 성동은 가불로 분구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오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근데 만약 이게 결정이 되면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공천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봐야죠. 예. 네, 지금 뭐 예단할 수 없지만은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로 중구가 합구가 되면 그 지금 나와 있는 종로의 곽상원 변호사하고 중구의 박성준 의원 네. 두 사람이 경선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합구가 되면. 뭐 경선할 수도 있고 예. 또 기존의 자기 지역구인 성동 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건 제가 박성준 의원이 성동 갑으로 가면 박성준 의원하고 임종석 실장이 경선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제가 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예. 예. 아, 답답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고 이게 선관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공천에도 영향을 상당히 미칩니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는 경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예술이기 때문에 네. 유기체적 성장점이 저는 정치라고 보거든요. 사람이 네. 살아가는데 예. 근데 그 항상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예단하기는 곤란하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오래 끌 문제이냐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4주차거든요. 이게 지지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모르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요소가 가미돼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캐던한 말을 결정을 못한 겁니다. 왜 우리들 빨리 결정을 안 놓고 싶겠습니까? 또 허들을 넘고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바다를 넘어서 건너서 우리의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험난한 태풍의 바다에서 명선장을 만나야 항해를 잘할 수 있는데 네. 그 항해를 잘할 수 있는 선장이 누군가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예. 순풍에 돛달고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은 예, 예. 삼각 파도가 치고 비바람 몰아칠 때 그 명항해사가 누군가 네. 그걸 찾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고 시간을 많이 걸리는 것이지 그런 당내의 어려움을 판사를 알고도 시간을 끌 수 있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바보라면 제가 바본데 예. 지혜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임종석 실장은 이 성동갑의 명항해사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명항해사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명항해사를 지금 찾는 중이다. 찾는 중이다. 네, 아직 못 네. 찾았다. 그러니까 네. 성동갑의 이 삼각 파도를 헤쳐나갈 명항해사는 아직 찾지 못했다. 민주당이 찾는 중이다. 찾는 중이다. 네. 네, 아직은 못 찾았다. 그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오늘 내일 찾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